prices out of control, and we're working hard to get it back. 천정부지로 치솟는 계란 가격의 급기야 계란 도둑까지 생겼는데요. 그것은 시애틀의 유명 카페 체인 모닝브루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새벽녘 배달 트럭으로 위장한 2명의 남성이 창고에 침입해 계란 480판, 약 5,760개를 한 번에 훔쳐갔습니다. 시가로 $5,280에 달하는 손실이었죠. CCTV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지만 범인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계란이 귀해질 줄은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도둑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모닝브루의 매니저 스티브 존슨의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누가 계란 도둑이 등장하는 세상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뉴욕 퀸즈의 한 마트 앞에서는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5시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30여 명의 사람들이 계란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마트가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은 계란 코너로 몰려갔고 직원들은 한 고객당 2팩을 외치며 질서 유지에 애썼습니다. 마지막 남은 계란 한 판을 두고 70대로 보이는 노인과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계란이 정말 필요해요. 암 치료 중인데 의사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했어요. 노인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절실해요. 10개월 된 제 아이는 알러지가 심해서 계란 외에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없어요. 일주일째 구하지 못했어요. 젊은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계란팩을 당기며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계란팩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말았습니다. 깨진 계란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동시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트 관리자는 급히 창고에서 남겨둔 비상용 계란 한 팩을 가져와 두 사람에게 절반씩 나눠주었습니다. 노인과 젊은 엄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안함과 이해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고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관리자가 창고에서 계란을 더 가져왔어요. 한 중년 여성이 외쳤습니다. 그럼 더 있다는 거잖아요. 저도 창고에 있는 계란 좀 주세요. 다른 고객이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10여 명의 고객들이 계산대 뒤로 몰려들어 관리자를 둘러쌌습니다. 저도 3시간을 기다렸어요. 왜 저 사람들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죠? 창고에 얼마나 더 있는 건가요? 공정하게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아이도 계란이 필요해요. 비상용이면 저희도 비상 상황이에요. 관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지금 가져온 건 직원들 점심용으로 남겨둔 마지막 한 팩이었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하지만 분노한 고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창고를 확인하고 싶어요. 한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강타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경제 위기의 단면입니다. 조류 독감 확산과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계란 가격 폭등은 미국인의 식탁을 위협하고 범죄율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저는 의외의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로 요즘 제 연구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조류 독감으로 시작된 에그플레이션이 제 연구 주제를 현실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학술적 관심사가 갑자기 국가 위기로 변한 경험은 처음입니다. 지난 학기 농업 공급망 위기와 국제 협력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는데 계란 코너가 텅 비어 있더군요. 유럽연합 내 계란 도매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미국에서 이런 광경을 볼 줄은 몰랐어요. 교수님, 아침에 온 물량이 벌써 다 팔렸어요. 한 사람당 한 판만 구매 가능하게 했는데도요. 마트 직원의 설명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뉴저지 지역 마트에서는 이미 한 판당 가격이 달러 10일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제 예측 모델보다 6개월이나 빠른 가격 상승이었죠. 다음 날 브롱크스 지역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이론과 현실의 간극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세 알씩 소분해서 팔고 있어요.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라 어쩔 수 없어요. 마트 주인의 말에 같이 간 대학원생 케빈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논문에서 예측했던 미시적 생존 전략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었으니까요. 롱아일랜드 농장 방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류 독감으로 10만 마리 오리를 살처분하는 현장을 보니
숫자로만 보던 데이터가 생생한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농장주 빌은 20년 가업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죠. 교수님, 이건 단순한 질병 통제가 아니라 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 전체적으로 1억 6천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다는 통계를 접했을 때 제 연구실에서 개발한 농업 위기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계란 부족으로 인한 일상의 혼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 주부는 전화 인터뷰에서 절박하게 말했어요. 아이들 아침 식사가 정말 문제예요. 팬케이크, 프렌치 토스트, 오믈렛. 모두 계란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아이들에게 매일 시리얼만 줄 수도 없고. 시카고의 한 피트니스 트레이너는 단백질 섭취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제 고객들은 대부분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계란 흰자를 많이 먹었어요. 이제 대체 단백질로 바꾸려는데 가격도 비싸고 맛도 별로더라고요. 미네소타의 한 베이킹 클럽 회원들은 모임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케이크, 쿠키, 머핀. 모든 레시피에 계란이 들어가요. 계란 대체제를 시도해봤지만 맛과 식감이 전혀 달라요. 텍사스의 한 식당 주인은 브런치 메뉴의 80%를 없애야 했습니다. 에그 베네딕트, 아보카도 토스트에 얹은 반숙 계란, 브런치 버거의 계란 프라이. 이런 메뉴들이 우리 매출의 핵심이었어요. 이제 손님들이 계란 없는 브런치는 브런치가 아니다라며 발길을 돌리고 있어요. 플로리다의 한 노인은 평생 아침마다 먹던 계란 프라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뉴저지의 한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의 식단 변경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은 치아 상태 때문에 부드러운 계란 요리를 선호하셨어요. 이제 그 대안을 찾느라 고민이죠. 일부 어르신들은 새로운 식단에 적응하지 못해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제빵사는 고급 파티쉐리 가게를 임시 휴업했습니다. 마카롱, 에클레어, 크렘 브릴레. 이런 디저트들은 계란이 없으면 만들 수 없어요. 계란 대체품으로 시도해봤지만 품질이 너무 떨어져서 제 이름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일상에서 계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문화적, 영양학적으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김치 같은 거였죠. 워싱턴 DC의 농무부 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을 때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관이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AI 기반 농식품 관리 시스템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조류 독감 예방 모델이 우리보다 효율적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대국 미국이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는 발상은 농무부 관료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트럼프 정부가 계란값 안정을 위해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대안이 필요했죠. 대학으로 돌아와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5년 전부터 AI로 농축산물 수급을 예측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더군요. 특히 그들의 조류 독감 확산 예측 알고리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델이었습니다. 이틀 후 학과 세미나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더니 동료 교수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에릭, 당신 너무 한국을 이상화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이 못할 게 뭐가 있다고. 제가 반박했죠. 이건 이상화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한국의 AI 시스템은 농장별 질병 발생 확률을 92% 정확도로 예측했어요. 우리는 고작 63%에 그쳤고요. 현장 연구를 위해 보스톤의 한 베이커리를 방문했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해온 가게가 계란 부족으로 문을 닫은 상황이었죠. 미국 현지 조사 중에는 충격적인 계란 관련 범죄 사례도 접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대형 도매점에서는 더 대담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어요. 새벽 배송 중이던 계란 운반 트럭 전체가 운전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탈취당했습니다. 이 트럭에는 약 2,400판이만 8,800개의 계란이 실려 있었으며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26,4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트럭은 나중에 빈 채로 발견됐지만 계란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죠. 뉴욕과 뉴저지의 암시장에서는 정상가보다 30% 높은 가격의 계란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한 판에 15달러가 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끊이지 않았어요. 매장에서 구매 제한을 두자 일부 사람들은 여러 마트를 돌며 구입한 계란을 모아 암시장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대응책도 등장했습니다. 닭 렌털 서비스가 뉴욕, 보스턴, 시카고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우스갯소리로 들렸지만 이를 연구해보니 놀라운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렌터닭이라는 스타트업은 도시 가정에 산란닭과 소형 닭장을 월 $49에 대여해주고 있었어요. 대여 기간은 최소 3개월. 닭 사육 초보자를 위한 앱 가이드도 제공했죠. 이 회사의 CEO 제니퍼는 이전에 농업기술 엔지니어였던 사람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케이스였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은 월 평균 30에서 60개의 계란을 생산했는데 이는 일반 가정 소비량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양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용자의 78%가 이전에 농업 경험이 전혀 없는 도시민이었다는 점이었어요. 브루클린의 옥상 정원에서 만난 변호사 케이틀린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계란 구하기 어려워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 아이들의 교육 활동이 됐어요. 아침마다 신선한 계란을 수확하는 경험이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게다가 생각보다 돌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도시 양계의 확산은 예상치 못한 부수적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아파트 옥상이나 뒤뜰에 작은 닭장이 생기면서 이웃 간 계란 나눔 문화가 형성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계란 품앗이 같은 공유 경제 모델이 자발적으로 등장했어요. 제 학생들 중 3명은 이 현상에 흥미를 느껴 도시 농업과 식품, 안보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어바네그는 2주 만에 100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기록했고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 가정산 계란에 대한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 소비 현상입니다. 위기가 소비자의 가치관 변화를 촉진한 거죠.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옥상에 미니 농장을 만들어 닭 20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인이었던 호세는 갑자기 도시 농부가 되어 주민들에게 계란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40년 건물 관리 일을 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이제 제 이력서에 도시 농장 매니저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제 학생 제시카는 이런 현상을 위기가 촉발한 도시 농업 르네상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 양계를 시작한 가정의 62%는 위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 닭을 키울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저녁 의회에서 한국의 시스템 도입을 두고 긴급 논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전문가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네요.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는 이런 자생적 대응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가 미국 식품 시스템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의회 발표 후 농무부와 국무부의 지원으로 한국농업 시스템 연구를 위한 특별 출장이 결정됐습니다. 이론적 연구만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제 대학원생 3명 메이슨, 제시카, 케빈과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교수님, 미국의 농업경제학자가 한국 시스템을 배우러 간다니 역설적이네요. 케빈이 비행기 안에서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당연시하던 패러다임을 뒤집는 게 혁신의 시작이야.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경험이 시작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파견된 관계자가 저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에릭 토마스 교수님이시죠? 저희가 교수님의 방문 일정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계란 위기 상황도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준비성과 전문성에 놀랐습니다. 우리 연구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부한 흔적이 역력했죠.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센터 방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전국 주요 가금류 농장의 생산량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저희는 축산농가와 정부 유통업체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조류 독감 같은 위험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센터장의 설명에 저희 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의 분절된 시스템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발병 후 대응하는 반면 우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더 빠르게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센터장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다음 날 경기도의 한 스마트팜을 방문했습니다. 50대 농부 김민수 씨는 스마트폰 앱으로 자신의 닭장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 앱을 보세요. 사료 소비량, 물 소비량, 산란량이 기록됩니다. 이상이 있으면 알림이 와요. 김 씨의 농장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덕분에 질병 발생률을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김 씨는 미국의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미국은 규모가 커서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장 연구 중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케빈이 닭장 사이를 지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센서 몇 개가 손상됐어요. 순간 김 씨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백업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김 씨는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했고 얼마 후 기술자가 와서 손상된 센서를 교체했습니다. 케빈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 우발적 사고 덕분에 현장의 실제 대응 방식을 볼 수 있었죠.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는 더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메뉴판에 이력 추적 계란으로 만든 케이크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바리스타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사용하는 계란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요. QR코드를 스캔하면 어느 농장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가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에는 해당 계란의 생산 농장과 유통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연구실에서 이론적으로만 논의했던 식품 투명성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네요. 메이슨이 감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한국 학자들과의 교류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박지훈 교수는 유익한 통계를 공유했어요. 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 후 한국의 가금류 질병 대응 속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계란 가격 변동성도 많이 줄었고요.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농업 정책과 기술 발전 과정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현재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요. 저희도 계란 파동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어요. 마지막 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의 면담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나요? 미국보다 자원이 적은데도 말이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위기가 혁신을 만듭니다. 과거 여러 차례 조류 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왔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공공민간 협력 체계였습니다. 농장주, 유통업체, 소비자, 정부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시스템의 핵심이었어요.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 자체보다 농장부터 식탁까지 연결된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모두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움직이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 팀은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미국에 도입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규모와 구조가 너무 다르니까요. 케빈이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기본 철학과 접근 방식은 배울 수 있어. 특히 정보 공유와 조기 대응 체계는 미국에서도 적용 가능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시카가 흥미로운 관찰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접근법이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식품 시스템을 단절된 부분들이 아닌 하나의 연결된 체계로 바라봅니다. 그녀의 말은 우리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우리는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농무부와 의회 관계자들에게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축산관리 시스템이 미국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의회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예방적 접근이라는 개념이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몇 주 후, 제 연구실은 미국형 통합 축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적 상황에 맞게 조정된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이 시작된 거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한 말이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은 나라의 혁신적 접근법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도 더 개방적인 시각으로 세계 각국의 성공 사례를 검토할 때입니다. 인터뷰 이후 수많은 피드백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미국이 왜 다른 나라를 따라야 하느냐며 비판했지만 대부분은 위기 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오늘 제 연구실 창문 밖으로 예일대 캠퍼스 잔디밭에 설치된 작은 닭장들이 보입니다. 대학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직접 효율적인 양계 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책상 위에는 방금 도착한 이메일이 있습니다. 토마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식품 안보 혁신 계획 발표에 교수님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여정이 단지 계란 공급 문제의 해결이 아닌 우리의 식품 시스템과 국제 협력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